작년 2월 2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한 행정명령 하나를 단행합니다. 바로 4개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건데요.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핵심 부품 및 원료 공급을 다른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겪으며 국가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고, 이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4개 분야라는 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입니다. 히토류를 제외한 3개가 바로 우리가 핵심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는 세계적인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중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 세계 2위의 국가가 우리고, 수출량도 세계 7위이며 그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기술 협력이 한미 관계를 재편하는 이유. 물론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작성된 기사지만,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젠 좀 더 넓어져야 하고 수평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한미동맹은 기술협력을 더욱 강조하며 보다 폭넓어지는 트렌드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기술협력에 대한 더 깊은 관계로의 전환은 3가지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첫 번째는 미중 경쟁.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역학관계는 크게 바뀐 상황이다. 중국은 많은 국가의 최고 무역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미국을 대체했다. 지난 2001년만 해도 미국은 세계의 80%와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일본, EU 등의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120여 개국에서 중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기술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이 방향의 초기 단계를 보고 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2번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삼성의 결정을 포함해 미국 산업 및 R&D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메모리 부분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의 약 70%,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 기업 차원에선 삼성전자만이 대만 TSCM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뇌 기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2번째 요인은 기술 혁신이다. 패권 경쟁은 종종 당시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촉발할 수 있으며, 미중 간 경쟁은 이러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계의 눈에 띄는 기술 혁신 분야는 디지털화다. 팬데믹이 이러한 디지털화의 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는 개인이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AI와 같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아시아 GDP 성장의 40%가 디지털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AI와 같은 영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강대국 경쟁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AI와 같은 분야는 경제성장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은 회색지대 전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경제적 변화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를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디지털 뉴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지는 못하더라도 백지화한다거나 힘을 빼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는 전력을 국지화하고 에너지 부문을 자원 집약적에서 제조 집약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참고로 스마트 그리드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 전기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제2차 전력혁명이라 불리기도 하는 스마트 그리드는 구체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나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중앙 집중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많은 양의 천연자원을 소모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요.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설비를 통하는 등 전력이 국지화되고 전력원도 신재생 에너지 위주가 되는 겁니다. 흔히 기후변화 문제를 현재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후변화 아젠다 안에는 이러한 전력 시스템의 격변과 같은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행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정학적 권력을 자원집약적 국가에서 새로 개발 중인 에너지 허브로 이동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은 반도체에서와 같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차세대 6G 무선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은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지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분야다. 그러나 한국은 산업의 미래에 대한 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네트워킹 및 AI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기업이 메타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적시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 기업은 이미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될 13개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중 11개는 한국 기업이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이 국내 챔피언을 양성하면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를 자국 시장에서 크게 배제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전략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술에 관한 한미협력 확대의 초기 범위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되었다. 정상회의에서는 반도체, 5G 및 6G, 전기차 배터리, 백신, AI 등을 무한 투자나 공동 R&D 분야로 선정했다. 초기 공급망 검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4가지 영역에서 한국은 무려 3가지에 기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다. 또한 히토리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미국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한국 기업의 배터리 생산 능력에 크게 좌우되지만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중국이 통제한다.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규칙과 인프라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가입을 신청했고 미국은 디지털 무역을 어떻게 접근할지 검토하고 있다. 더 큰 그룹에서 함께 협력해 국경 간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전자서명 및 검증과 관련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칙과 규범,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공개 및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협력을 위한 또 다른 영역은 수소의 상업화다. 미국과 한국은 기술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뿐만 아니라 수소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한 칠레 및 호주와의 협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술 정책에 대한 협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모두 견고한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한국은 미국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자국 산업이 비어가는 것을 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측은 균형과 보완을 추구해야 한다. 유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이 반드시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중 경쟁이 미국의 정책을 주도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이익에 일치하더라도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또다시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제조업을 성장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기업 이익을 따를 것이다. 세계화, 기술 변화, 인구 통계 및 국가 안보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더 깊은 협력을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클립에선 인구구조 변화 이야기는 뺐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 화두들이 망라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안보 환경도 좀 더 좋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한국의 막대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폭격을 검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고 해도 미국이 타격받을 일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 당연히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